안녕하세요, 수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12주에서 16주 사이에 하는 기형아 검사와 그리고 할인 쿠폰 발급하는 과정 그리고 이벤트 발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에도 중간중간에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제 두 번째 영상 보셨을까요? 이때 제가 잠깐 기형아 검사 할인 쿠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9주 이전에 가셔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간알보건소의 모사보건실에 가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들고 가야 할 서류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증, 그리고 부부 두 분 다 신분증 사본과 등본,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자격 확인서나 등본 같은 경우는 꼭 3개월 이전에 출력한 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부 기준으로 저는 당연히 부부끼리 우리 둘이만 보험료를 내니까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을 이렇게 딱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조금 깐땅깐땅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상담해 주시는 분이 얘기하시기를 태아도 1인으로 본대요. 그래서 총 3인이겠죠? 그래서 3인 보험료 납부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부부끼리 직장 가입자다, 두 분 다, 아니면은 두 분 다 지역 가입자다, 아니면 저는 지역이었고 남편은 직장이었어요. 그러면 혼합이잖아요. 그러면 또 혼합 보험료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하고 혼합으로 된 이제 그 보험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딱 이때 기준이 뭐냐면은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 150%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3인으로 붙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험료가 납부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물론 사업자이신 분들도 있으면은 당연히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게 아닌 이상은 충분히 할인 쿠폰은 발급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도 발급을 받았습니다. 발급받는데 한 10분도 안 걸려졌던 것 같아요. 금방 되는 거라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1차 검사는 11주에서 13주 차에 검사를 하는데 이때 할인 쿠폰이 무려 5만원 돈입니다. 생각보다 꽤 크죠. 그리고 그때 검사는 피 검사를 하고 우리가 초음파로 목 투명대 여기 뒤에 투명대라고 있어요. 그것도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차 검사는 16주에서 18주 사이에 하게 되는데 이때 할인 쿠폰은 3만원입니다. 그것도 8만원 정도 할인되는 거 되게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이때도 똑같이 피검사를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성별 확인도 가능합니다. 할인 쿠폰이 있어서 그런지 1, 2차 검사를 했을 때 둘 다 한 17,000원, 한 18,000원 이렇게 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싸더라고요. 쿠폰이 있어서 그런가.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은 한 또 6만원 이상은 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으로는 16주 차에 됐을 때 드디어 성별 확인을 했는데요. 본의 아니게 우리 열문호 13주 차에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저는 그게 탯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이게 그거일까? 아닐 것이다. 탯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16주 차에 확인을 했을 때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아기가 손발 다 푸주 핸섬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 봐라, 나 여기 있다. 약간 이런 듯한 포즈로 있었는데 탁 선생님 저거 아니잖아요 이랬거든요. 저거 아닌데, 저거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다, 네가 보는 게 맞다고, 아이고 씩씩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아닌데? 안 되는데? 저 분명히 입덧도 그렇고 저 태몽도 분명히 딸이었거든요. 쌤 저게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야 아들이 어떤 놈 걔한타 하면서 니는 아들이 걔한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딸은 안 되고 아들이 괜찮지? 일단 이런 의문을 품고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큰일이야. 왜? 아들이래. 왜? 아들이라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왜? 나도 몰라. 끝없는 왜 지옥이
거예요. 진짜 다 딸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저도 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돼버리니까 와, 이거는 충격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뭐 시부모님하고 일단 우리 엄마 아빠는 되게 좋아하는 하시더라고요. 또 아빠가 아빠가 제일 좋아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딸이고 언니도 딸이다 보니까 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손주만큼은 아들을 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아들이래 하니까 아빠가 됐다 하면서 이젠 됐다 하면서 소원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놈의 아들. 딸은 얼마나 힘들지도 모르고. 우리 열무가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졌는지 제가 잠깐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몸통 부분인데 눈을 약간 2시 방향으로 보시면은 자꾸 뭐가 보일 거예요. 나 지금 봤는데? 얼마나 확실한지 보셨나요? 진짜 너무 이렇게 열려있다니요? 지금 생각해도 아니 저 정도면은 대물? 아무튼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발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1차 때 제가 1차 때 기형 검사를 하고 선생님이 이제는 좀 안정기에 들었으니까 네가 파마를 하든 염색을 하든 뭐 속눈썹을 붙이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회를 먹든 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고, 사람이 왜 또 그때가 가을이면은 또 파마를 또 하고 싶잖아요, 여자들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약간 가을을 좀 느끼고 싶나 봐요. 임산부들도 가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마를 이제 하려고 이제 예약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또 어차피 세팅이나 이런 거 하면 한 2-3시간 걸리니까 화장실을 좀 가려고 일어났는데 뭔가 이렇게 후루룩 떨어지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게 막 떨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분명 근데 그때 제가 한 16주 정도까지는 생각보다 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라이너를 좀 항상 이렇게 착용을 했는데 저도 그때는 그냥 그건 줄 알았어요. 냉일 거라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도 않게 화장실에 가서 딱 봤는데 딱 이 표정이었어요. 왜 피가 있지? 그것도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착상열이라고 얘기하면은 약간 그냥 좀 갈색 냉처럼 좀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왜 새빨간 피 있잖아요. 진짜 생리 진짜 딱 절정일 때 그렇게 나오는, 좀 양이 좀 작았으면은 그나마 좀 멘탈이 좀 괜찮았을 건데 팬티가 다 젖을 정도였고 라이너가 당연히 다 젖었고 변기도 다 젖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보통 같은 경우는 뭐 병원에 전화한다던가 내가 못 움직일 정도면 119를 신고를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사고가 딱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한테 그냥 나도 모르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지금 화장실에 왔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전화를 하니까 나한테 전화할 게 아니고 빨리 병원에 전화해봐, 빨리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래 병원에 전화하고 내가 다시 연락 줄게 이제 그러고 딱 끊었는데 손이 들들들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남편은 이제 우리가 그 단축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하기가 수월한데 병원은 또 내가 찾아야 되더라고요. 찾아야 되니까 이게 안 쳐져. 너무 막 떨려서. 그래서 들들들 하면서 막 떨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 이제 13주 차인데 갑자기 하혈하듯이 피가 많이 나온다. 생리처럼 피가 많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호사 쌤도 사모님 지금 좀 바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멘붕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원장쌤한테 지금 상황이 이래서 예약을 좀 다시 잡아야겠다라고 일단은 1달러가 좀 찍고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분명히 기사님하고 저하고 거리가 1분 거리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1분 1초가 진짜 왜 1분 1초가 너무 길어서 시간이 안 간다라고 할 정도로, 여기 카카오 택시는 또 좋은 게 기사님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안 오는 것 같아, 내한테.
왜 안 오지? 안 오지? 하면서 계속 울면서도 택시 타면서도 기사님 좀 빨리 좀 병원에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러고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계속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 도착해갖고 접수를 하고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쌤을 이제 조금 만나게 됐는데 조금 이 쌤이 겁주는 스타일? 아니면 걱정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들마다 다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증상을 얘기를 하고 초음파를 봤는데 생각보다 애기 심장 소리가 좋지가 않았어요. 심장이 우리가 아는 그 쿵쾅쿵쾅 해야 되는 소리가 되게 조금 미세하게 들렸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약하게 들렸어요. 약하게.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유산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한 12주차가 지나고 나면은 유산 방지 주사는 안 맞는데 맞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혹시나 하니까 염증 수치가 높으면 항생제를 먹을 수도 있다. 피검사도 일단 하고 가라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피검사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또 주사를 맞으면서 피검사도 하고 유산 방지 주사도 맞고 이제 그러고 집에 가는데 피검사가 한 2~3시간 있다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약 처방 받고 갈까라고 했는데 혹시나 안 기다렸는데 수치가 만약에 정상이면은 약을 받으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집에 가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띵 하고 왔는데, 자, 여기도 문자 여기 온 거 보면은 0에서 0.3이 정상 수치인데 0.51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받으러 내원을 해라고 해서 다시 기사님 다시 병원으로 좀 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병원에 갔다가 이제 쌤을 다시 만나는데,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저녁에도 한번 먹어보고 아침 일찍도 한번 먹어보고 그런데도 만약에 피가 안 멎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병원을 방문을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원래 담당했던 쌤이 있으니까 그 쌤을 더 한번 만나보고 상담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웬만하면은 누워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진짜 침대하고 물화일체가 돼가지고 계속 그냥 누워있고, 남편이 와도 그냥 오빠 왔어 이제 그러고 계속 누워있고, 그리고 목요일도 돼서도 아침 일찍 한 7시쯤인가 그렇게 약을 먹고 9시쯤 봤을 때 그때가 좀 피가 좀 먹기는 멎었어요. 다행히.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피가 좀 나오니까 혹시나 해서 또 병원을 한 번 더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했던 쌤은 너무 좀 소탈하시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고 되게 아무튼 밝으신 쾌활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쌤이 딱 차트를 막 보시더니 아이고 많이 힘들었네 하면서, 많이 힘들었겠네, 걱정 마라,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일단 검사하러 가보자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아기가 심장소리도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선생님도 옆에서 걱정 많이 했지, 걱정하지 말고 좀 뭔가 좀 뭐 네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었는갑네 하면서 그냥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까지 그만 쉬어보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 쉬어보라 하면서 출근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라면서, 그리고 애는 잘 붙어 있으니까 애기 믿고 네가 너무 걱정만 안 하면 된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잘 지켜보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시길래 모르겠어요. 어제랑 너무 다른 분위기라서 솔직히 좀 담당했던 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말하면서도 그때가 생각나서 좀 울컥하긴 한데,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막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울어본 적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되게 저를 반성하게 좀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몸을 함부로 쓰려고 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이제 좀 몸이 이제 괜찮아지니까 내가 너무 막 돌아다녔나 싶기도 하고 되게 좀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저녁에 돼서야 드디어 피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약을 처방을 받으면은 뭐 3일치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냥 하루 먹고 좀 괜찮다고 하면은 약을 안 먹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보통 약을 잘 안 먹는데 3일치 다 안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꼬박꼬박 다 먹고 그러고 나서 피가 완전히 다 멎은 상태에서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서 금요일날 출근을 하고, 자,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13주차에 초음파 검사를 2번이나 더 하게 됐잖아요. 이때 저는 분명히 좀 비용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한 2만 원 초반 정도?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게, 내가 혹시나 뭐 감기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어디 아파서 또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임산부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병원비가 만약에 한 5만 원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은 거진 한 만 원도 안 나올 정도. 병원에 가셔서 저 임산부인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 선생님이 뭐 찍어주는 코드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걸 뭐 해야지 할인을 받고 한다고 하니까 꼭 이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꼭 13주 차에 잠깐 정말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갔는데, 왜 애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엉덩이까지 있는 딱 요 모습을 쌤이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게 저는 당연히 탯줄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거였을 줄은. 그때 잠깐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곳이 손발,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뭐 심장 있는 뭐 콩팥 이런 뭐 저기 보셨어요? 저 중간에 또 있어.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조그맣게 있는 거 보이셨죠? 그래서 남편한테 오빠 설마 이거가 아니겠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저게 꽂히면 대물이게 이렇게 얘기를. 그때 또 생각하니까 또 웃기네. 아직도 아들이라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아서. 왜냐면은 제가 바로 다음 편에 이제 태몽하고 얘기를 할 건데, 왜 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아마 다음 편에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따도 되게 좀 재밌는 얘기가 많으니까 꼭 기다려 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드릴게요. 안녕!